여러분은 소파에 느긋하게 누워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혹시 저 녀석 피 속에 야생의 표범이나 희귀한 노르웨이 숲고양이의 피가 흐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길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왜 꼬리가 저렇게 특이한지, 성격은 또 왜 이리 독특한지 궁금해 본 적은요? 오늘 저희는 반려동물 집사들의 머리를 강타하는 주제, 바로 DNA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DNA 테스트는 이탈리아에 사는 오촌 할머니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검사는 사랑하는 솜털 친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저 비싼 장난감 혹은 돈 낭비에 불과할까요? 스포일러 하자면 답은 여러분을 크게 놀라게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마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고양이 유전학의 깊은 토끼굴 속으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의 비밀을 원자 단위로 해부하기 전에 먼저 상황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 유전자 검사는 공상과학처럼 들리거나 순종혈통에 목숨 거는 전문 브리더들의 전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닥스훈트와 도그는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되듯 개의 품종은 시각적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 유전자 검사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부분의 반려묘들은 사실 어떤 품종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위 믹스묘 혹은 도무스 도뭇라고 불리는 길고양이 출신이거나 잡종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양이 유전학은 개의 유전학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 베이스포즈 베이스파우스나 위즈덤 패널 같은 거대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골골송을 부르는 아이에 대해 신장질환 발병 가능성부터 왜 하필 당신의 머리 위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엄청 복잡한 의료시술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외과 의사가 될 필요도 없고 동물을 힘들게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이 모든 건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우편으로 예쁜 상자를 하나 받게 되실 겁니다. 그 안에는 사용 설명서와 마스카라 솔이나 면봉처럼 생긴 특수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임무는 그 브러쉬를 가지고 고양이 입안에 살짝 넣어서 볼 안쪽 면을 문질러 주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고양이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이 간단한 과정이 타이탄들의 싸움처럼 엄청난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죠. 목표는 구강상피, 즉 점막세포를 채취하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DNA가 바로 이 세포들에 들어있습니다. 피도 바늘도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 채취한 샘플을 특수 보존액이 담긴 시험관에 밀봉해서 다시 연구소로 보냅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세포들에서 DNA를 추출하고 조각으로 잘라낸 다음 시퀀서라는 기계에 통과시킵니다. 이건 유전 정보를 읽어내는 아주 똑똑한 기계죠. 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반려인들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개와 고양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개는 수천 년 동안 경비, 목축, 사냥 등 명확한 임무를 위해 인간이 품종을 개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종들은 유전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양이는 스스로를 길들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저 우리 헛간에 와서 쥐를 잡았을 뿐이죠.
고양이의 품종 개량, 즉 셀렉션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문자 그대로 어제 19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고양이 품종 간의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희미하고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 여러분의 길고양이가 10% 메인쿤 유전자를 가졌다고 나온다면 이것은 그 고양이의 조상 할머니가 거대한 고양이와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고양이와 메인쿤 품종이 같은 지역에 살았던 공통의 먼 조상을 공유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것은 혈통서에 적힌 품종이 아니라 일종의 유전적인 메아리 에코입니다. 그리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품종 유전자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검사 리포트를 받아보면 아름다운 도표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도표들은 보통 여러분 고양이의 유전체를 4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서부 그룹, 웨스턴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아메리칸 숏쉐어, 메인쿤, 렉돌처럼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품종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동부 그룹, 이스턴 그룹인데요. 샴, 버마, 오리엔탈 같은 우아한 고양이들이 여기에 속하죠. 세 번째는 좀 더 희귀한 품종이 속하는 하이브리드 그룹, 하이브리드 그룹, 그리고 네 번째는 폴리카엣, 포리캣, 즉 간단히 말해 슈퍼 잡종 고양이 그룹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부분의 반려묘들은, 특히 한국의 믹스묘들은 서부 그룹이 섞인 폴리캣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스트는 당신의 고양이는 브리티시 숏쉐어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고양이 유전체는 브리티시 품종을 만드는 데 사용된 고양이들의 유전체와 가장 유사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것은 마치 당신이 오슬로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눈이 밝은 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바이킹과 닮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품종을 확인하는 부분이 그저 재미나 흥미 위주라면 지금부터 말할 다음 섹션이야말로 정말로 돈을 써야 할 이유입니다. 바로 건강이죠. 이것은 어쩌면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유전병은 수년 동안 잠재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교활합니다. 겉으로는 고양이가 건강하게 뛰어놀고 활동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의사들도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NA 검사는 특정 질병과 관련된 수십 가지 유전자 변이를 검사합니다.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뢰밭 지도죠.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면 그곳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알게 되면 식단을 바꾸거나 초음파 검사를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증상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겪고 나서 대응하는 반응 모드에서 예방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미 진행된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돈 $100짜리 검사 한 번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낭성 신장질환, 줄여서 PKD라고 불리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특히 페르시안, 엑조틱, 브리티시 숏쉐어, 스코티시 폴드 같은 품종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핵심은 신장에 액체로 채워진 낭종, 즉 물혹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혹들이 점점 커지면서 건강한 조직을 대체하고 결국 신장이 제 기능을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신장 기능의 70%가 손상된 후에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DNA 테스트를 통해 새끼 고양이 때부터 PKDL 유전자 변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형 선고는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양이에게 정기적인 신장 초음파 검사와 어린 나이부터 특별한 식이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미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벌게 됩니다. 신부전증에 있어서 시간은 곧 여러분 소중한 반려동물의 생명을 연장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한폭탄은 바로 비대성 심근병증, 줄여서 HCM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벽이 두꺼워지면서 심장 내부 공간이 좁아지고 심장은 무리하게 혹사당하게 됩니다. 이 병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증상이 갑작스러운 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그저 쓰러져 숨을 거두는 거죠.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메인쿤과 렉돌 품종이 이 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다행히 MYBPC3 유전자의 특정 변이에 대한 검사가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이 변이의 보인자라고 해도 100% 발병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위험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고양이가 숨을 헐떡일 때가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심장 전문의를 찾아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수의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고양이를 병원 진료실에서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MDR1, MDR1 유전자 변이입니다. 이 유전자는 혈액뇌 장벽, blood-brain barrier를 담당합니다. 독소나 약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이죠. 하지만 이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고양이의 뇌는 일부 아주 일반적인 표준 약물에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충제나 설사약 같은 일반적인 약품들이 이 변이 유전자를 가진 고양이에게는 심각한 중독,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저 구충제를 먹이려 했을 뿐인데 비극을 맞이하는 상황을요. DNA 검사를 통해 이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이가 확인된다면 이 결과지를 빨간색 마커로 표시해서 동물병원 수첩 맨 앞장에 반드시 붙여놓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고양이를 치료할 모든 수의사를 위한 생명 안전 수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덜 무섭지만 중요도는 그에 못지않은 바로 혈액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고양이에게도 사람처럼 혈액형이 있습니다. 바로 A형, B형, 그리고 매우 희귀한 AB형이죠. 만약 고양이 번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혈액형을 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바로 신생묘 동종 면역 용혈증 Feline Neonatal Isoerythrolysis 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만약 엄마 고양이가 B형이고 새끼 고양이들이 A형이라면 새끼들은 모유를 통해 엄마의 항체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 항체는 새끼 고양이들의 적혈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새끼들은 태어난 지 며칠 안에 사망하게 되며 보호자들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DNA 검사를 통해 미리 혈액형을 확인하고 이렇게 혈액형이 맞지 않는 교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응급 상황에서 수혈이 필요할 때도 혈액형을 미리 알고 있다면 적합한 공혈묘를 찾는 데 드는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고양이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털색깔 유전학은 정말 마법과 같습니다. 우리 고양이는 왜 주황색일까요? 왜 발에 하얀 양말을 신은 것 같을까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양이의 외모를 유전자로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석 유전자, 딜루트 유전자, 딜루트 진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검은색은 블루 회색으로, 주황색은 크림색으로 옅어집니다.
겉모습은 단순히 검은색일지라도 여러분의 고양이가 숨겨진 초콜릿색이나 시나몬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털의 독특한 광택이나 미묘한 색깔이 도는 믹스묘, 혼합 품종을 키우고 있다면 더욱 흥미로울 겁니다. 검사가 그 미묘한 색조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의 털 색깔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유일하게 가능한 방식으로 완성된 복잡한 퍼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털 길이는 또 어떨까요? 단모종 고양이에게서 복슬복슬한 새끼 고양이가 태어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장모 긴 털,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고양이는 이 유전자의 보인자, 캐리어일 수 있지만 겉으로는 짧은 털의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이러한 숨겨진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FGF5 마커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마커는 당신의 고양이가 단모에 대해 동형접합인지 아니면 복슬복슬한 아기들을 낳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이 검사는 코니시 렉스처럼 곱슬거리는 털이나 스핑크스처럼 털이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반려동물이 가진 숨겨진 잠재력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고양이 털 무늬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사실 모든 고양이가 유전적으로는 탭이, 즉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단지 일부 고양이에게는 이 줄무늬를 가리고 몸 전체를 단색으로 바꾸는 유전자가 발현될 뿐이죠. 하지만 밝은 햇볕 아래에서 검은 고양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미한 얼룩이나 줄무늬가 비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DNA에 새긴 정확한 무늬 유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무늬 맥커럴, 클래식 무늬 마블, 점박이 무늬 또는 아비시니안 고양이와 같은 틱 무늬가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또한 검사를 통해 컬러 포인트 유전자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샴 고양이처럼 귀, 발, 꼬리는 어둡고 몸통은 밝은 색을 띠는 그 특별한 패턴 말입니다. 놀랍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길고양이들이나 일반 집고양이들이 이 샴 유전자를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흥미로운 항목은 신체적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다지증, 두어치증이 있습니다. 고양이 발에 정상보다 많은 발가락이 있는 경우죠. 이는 해밍웨이 고양이들의 상징처럼 유명합니다. 보통은 마치 번거리 장갑을 낀 것처럼 귀엽게 보입니다. DNA 검사를 통해 이러한 특징이 유전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미두안웨이, 즉 짧은 꼬리 여부도 검사합니다. 만약 우리 고양이의 꼬리가 짧거나 꺾여 있다면 어릴 적 부상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밥테일처럼 유전적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 예전에 문에 꼬리를 찧은 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추측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반려묘의 신체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출처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야생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일부 업체에서는 소위 야생성 지수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살기나 서벌 또는 정글 고양이 같은 야생 고양이의 게놈과 일치하는 DNA 마커를 찾습니다. 이는 벵갈이나 사바나 같은 하이브리드 품종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벵갈로 분양받았는데 하는 행동은 그냥 게으른 찹쌀떡 같다면 이 검사를 통해 야생 혈통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집고양이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통계 자료일 뿐이죠. 손님들에게 보세요. 서류상으로 우리 애가 2% 호랑이래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효용은 거의 없지만 집사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일부 최신 검사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고양이의 구강 마이크로바이옴까지 분석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고양이 입안에 사는 세균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구강과 잇몸 상태는 신장과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가 썩거나 아프다는 것은 전신 감염이 시작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입 냄새가 나거나 치석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고양이에게 치주염이나 치아 흡수병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뺨 안쪽을 면봉으로 한번 쓱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최첨단 예방 의학 접근법입니다. 고양이 전용 소셜 네트워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대한 고양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반려동물의 친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13&me, 13&me 같은 인간 유전자 검색 서비스와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고양이의 DNA를 수천 개의 데이터와 비교한 후 당신의 고양이와 사촌 관계인 개체가 옆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특히 유기묘 보호소에서 입양하여 가족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이는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집사들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 고양이를 찾아 다른 집사들과 연락하고 사진을 공유하며 습관까지 비교합니다. 올리브를 좋아하는 식성이나 청소기를 무서워하는 습관이 알고 보니 유전적 특성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검사의 한계, 즉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는 확률에 기반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털 없는 스핑크스 고양이에게 털이 많은 시베리안 고양이의 유전자가 발견되는 것처럼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가 현재도 계속해서 보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고양이들의 유전자가 검사될수록 알고리즘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만약 결과가 완전히 엉터리처럼 느껴지더라도 연구소를 성급하게 사기꾼으로 몰아붙이지는 마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고양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사례가 아직 적은 독특한 유전자 조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질병 유전자의 존재는 진단이 아닌 위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유전자가 없다고 해서 건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돌연변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테스트 비용은 $100에서 $150 사이입니다. 만약 검사 기관이 있는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배송비가 추가되죠.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품종 차트를 보고 한번 웃고 마는 일회성 오락거리로 본다면 솔직히 좀 비싼 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건강에 대한 투자로 본다면 셈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응급실에 한번 방문하게 되면 수백 달러는 물론이고 수천 달러까지 지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테스트가 질병을 최소한 1년이라도 예방하거나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비용은 10배 이상으로 회수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것은 모르고 당하는 일을 방지해주는 보험과 같습니다. 샘플 채취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입에 뭔가 들어오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꿀팁, 밥 먹고 바로 시도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고양이 DNA가 아니라 닭고기나 소고기 DNA를 연구소에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발을 못 쓰게 하려면 고양이를 수건으로 김밥처럼 단단히 싸서 랩해주세요. 자신감 있게, 하지만 부드럽게 행동하세요. 볼 안쪽을 10초에서 15초 정도 문질러야 합니다. 고양이가 격렬하게 저항하면 잠시 멈추세요.
한 번에 끝내려다 동물을 극도로 놀라게 하는 것보다 여러 번 짧게 시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간식을 주세요. 고양이는 자신이 겪은 이 굴욕이 보상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현재 시장의 주도적인 업체는 베이스포즈와 위즈덤 패널, 이 두 곳입니다. 위즈덤 패널은 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 말 그대로 강아지 테스트계의 거인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품종 식별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베이스포즈는 오직 고양이만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고양이 유전학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부설 연구소처럼 소규모의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보통 혈액 샘플을 요구하며 특정 질병에 대한 검사만을 진행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가게도 그래프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편하게 사용하고 멋진 리포트도 받아보고 싶다면 이 양대 산맥 중 한 곳을 이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반려묘 정보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되며 이 데이터는 기업들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덕분에 새로운 유전자나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되죠. 즉, 고양이에게 DNA 검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시민과학자가 되어 미래 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셈입니다.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묘의 DNA가 고양이 암이나 당뇨병 치료제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우리 고양이가 주황색이네 라고 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은 전 세계의 모든 주황색 고양이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고양이 DNA 검사는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길고양이를 하루아침에 품종묘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건 강력한 진단 도구이자 솔직히 말해 집세계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결과는 품종이 아닐 겁니다. 고양이가 직접 말해 줄 수 없는 잠재된 건강 위험 정보죠. MDR1 유전자 돌연변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미리 아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검사에 투자한 모든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코드가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털복숭이 친구들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데는 테스트가 필요 없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반려동물 DNA 검사를 해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결과가 예상과 일치했나요? 아니면 완전히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